운동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때 뇌를 찍어보면 네. 뇌가 운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노동을 하고 아, 노동을 아주 극심하게 하고 있는 노동의 뇌가 어디서 또 찍히는지 아세요? 일할 때? 안녕하세요. 저는 잡담의 미학 호스트를 맡은 무빙워터라고 하고요. 오늘은 심리학자 중에서 가장 귀여운 얼굴을 하고 계신 김경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사실 제가 너무 팬이에요. 언제부터 팬이었냐면 이게 진짜 구체적인데 처음으로 어떤 기관에서 강연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다가 유튜브에 강연 레전드를 쳤어요. 근데 그때 여러 명이 나왔을 네,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교수님 강의가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그걸 엄청 봤어요. 아, 진짜 어떻게 이렇게 좋은 말을 착하게 얘기하지? 내가 그런 느낌을 받았었던 거예요. 아, 너무 좋다. 내적으로 참 너무 건강해서 이거 닮고 싶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오늘 주제가 건강이라서 네.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하죠. 네. 건강이라고 하는 건 심리학에서 20세기 후반에 가장 중요하게 다뤘던 단어이긴 합니다. 사람이 우울, 불안, 건강장애, 다중인격,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런 게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해야지. 그래서 이제 헬스라고 하는 말, 건강이라는 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는데 사실 다른 분야에서는 훨씬 더 일찍 나왔죠. 경제학에서 장수배당 네. 이런 같은 거 보면 건강한 사람이 더 경제적으로 오랫동안 활동하고 그걸 보면서 후배 세대들도 더 열심히 힘내서 일하고 좋은 선순환 구조가 많이 일어난다는 건 경제학이든 심리학이든 이제 다른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네네. 그 심리학도 예전에는 어떤 문제 있는 것들을 찝어서 이거 이런 거야 라고 했다면 어떻게 건강하게 살까에 대한 연구도 많이 있나 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건강해지잖아요. 범죄율도 떨어지고요. 그렇죠. 심지어는 경제적으로 부만 쌓이는 게 아니라 건강한 부도 더 잘 쌓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할 때도 더 좋은 소통이 많이 일어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 이게 이제 구별을 하지 않고요. 네. 몸을 건강하게 만들면 정신이 건강하게 되고 정신이 건강하게 되면 질병에도 더 잘 저항하면서 육체적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이 삶의 단위에서 도시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건강을 계속 증진시키는 건 그 도시가 점점 더 강해지고 침범에도 더 잘 싸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선순환 구조를 그릴 수 있다. 이거는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현상이죠. 사실은 건강하면 나 건강해라고 하는 이제 개인의 관점이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범위가 점점 확장되면서 우리 가족은 건강해 혹은 우리 도시는 건강해 건강한 도시라고 이렇게 어떤 개인에서 벗어나서 그 건강함을 도시에도 이제 입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나만 건강한 게 아니라 내 가족 더 나가서 우리 이웃 그다음에 우리 도시에 사는 모든 분들의 건강이 더 나아지면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나도 안전해지고 내 가족도 안전해지고 내가 하는 다른 많은 활동도 더 건전해지는 거니까 이게 이기적인 마음으로 건강을 대해서는 안 되죠. 제일 궁금한 게 건강 정말 중요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교수님은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하시는지 그러니까 인지 심리학자 네, 김경일 네. 교수님 말고 인간 김경일 나는 네. 어떻게 건강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런 거 혹시 있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분명히 이제 제 몸매가 쫙 드러나면서 너는 그런 활동을 하는데도 왜 그렇게 호모사피엔스도 아니고 네안데르탈인처럼 드럼통형 몸매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많이 서 있어요. 많이 서 있고 그다음에 많이 움직이고 네. 많이 걷고 네. 그래서 도시에서도 잘 걷는데 편한 곳 그리고 그 움직일 때 쾌적한 곳들이 있으면 꼭 기억을 해놓죠. 요 길에서 걸어보면 되게 재밌겠다. 요 길에서 걸어보면 되게 시선도 처리도 좋아지겠다. 네. 첫 번째가 서 있는 거고 그다음에 걷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잘 자는 거죠. 네. 세 번째로는 잘 먹는 거. 네. 그래서 그냥 잘 자고 잘 걷고 잘 먹고. 세 가지 좋은 말씀 하셨는데 결국 보면 운동을 안 한다고 보통 건강을 위해서 뭘 합니까? 저는 주 3회 필라테스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하고 러닝을 합니다. 근데 일단 저는 서 있고요. 딱 걸렸어. 저는 잘 자고요. 잘 네, 먹습니다. 옛날에 선조들이 피트니스 센터를 갔겠습니까? 내가 일단 몸이 건강하다. 그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 몸에 잘 맞는. 네. 그리고 또 관절이 제가 좀 안 좋기 때문에. 네네네. 실제로 건강에 이렇게 관심이 많이 있으세요?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떤 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약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랑 그다음에 인간의 사고 체계가 거의 직결돼 있으니까 왜 좋은 생각이 잘 안 떠오르지? 혹은 말을 하거나 아니면 글을 쓸 때 잘 안 풀리지? 아, 내가 몸을 많이 안 움직였구나. 아, 내가 잠이 부족하구나. 아, 내가 너무 자극적인 음식을 먹었구나. 우리가 몸이 뻐근하다라고 하잖아요. 네. 몸이 뻐근한 것보다 저는 더 빨리 오는 게 아이디어가 안 나온다. 생각이 잘 진행이 안 된다. 얘가 안 도는구나. 네. 저는 그쪽에서 더 많이 시그널을 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좋은 정신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네. 하는 활동들을 자질구레한 것들을 많이 하는 편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일상 속에서 루틴화 해놓은 그런 네. 것들이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몇 가지 소개. 그러니까 뭐 칼럼 쓸 때 잘 안 떠오르면 스트레칭하기.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논문 쓰는데 논문이 앞뒤가 잘 안 맞고 있어. 그럼 스쿼트 한 20개 정도 해보기. 어떻게 뭔가 조금씩 자극을 이렇게 주시는 거네요. 네. 그래서 저는 운동을 장엄한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아니, 저는 사실은 운동을 되게 좋아해요. 아우. 또 한강 왕복하는 수영도 하고 있고 러닝도 좋아하고 저 같은 사람은 사실은 그냥 내비둬도 알아서 그냥 운동을 이제 하는 그런 편인데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잖아요. 사실 내가 이제부터 운동을 해야지라는 걸 다 알지만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동기가 필요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겐 큰 그런 유인이 필요하기도 한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운동을 하거나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을까요? 되게 재밌는 건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운동을 잘 안 하는 분들이 아예 좀처럼 안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런가 저희들이 봤더니 뇌를 찍어봤어요. 뇌가 혹시 다른가? 근데 뇌가 다르지 않아요. 네. 같은 뇌요? 네, 같은 뇌요. 뭐가 심지어 달라요? 운동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뇌를 찍어보면 네. 뇌가 운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노동을 하고 있어요. 뇌가 운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노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뇌는 어쨌든 일하는 거예요. 네. 뭔가를 하고 있는 거구나, 네. 걔는. 그러니까 우리 워터님께서 수영을 하시든 제가 수영을 하든 양쪽 다 어쨌든 다 노동이에요, 뇌에서. 근데 노동을 아주 극심하게 하고 있는 노동의 뇌가 어디서 또 찍히는지 아세요? 일할 때? 게임할 때. 게임할 때? 네. 게임할 땐 도파민 막 이거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일할 때와 운동할 때와 게임할 때 뇌가 다 똑같아요. 그냥 결국 노동이에요. 근데 특히 그 중에서도 게임할 땐 뇌가 노동하고 있고 그렇게까지 즐거워하고 있지 않은데 몰입하고 있어요, 전두엽이. 우리가 보통 즐겁고 재밌는 거에 몰입하죠. 네. 근데 몰입하니까 이거 재밌는 거네라고 사후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게임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표정 보면 다 고통스러운 표정이고요. 이러면서 하면서 게임하는 사람 없어요. 네. 그러니까 다 중노동하는 사람들의 표정이거든요. 왜? 뇌가 노동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몰입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건 운동을 하는 분들은 운동에 포함된 노동을 게임처럼 하고 계신 거고 운동을 안 하는 분들은 그걸 진짜 그냥 계속 노동으로 남겨놓고 계신 거예요. 게임처럼 못 만드시는 거예요. 게임은 즐거워서 하는 게 아니다. 운동도 즐거워서 하는 게 아니다. 다만 게임처럼 만들어내면 더 열심히 한다. 게임화해라. 네. 모든 것을. 그렇죠. 근데 그게 일리가 있다고 믿겨지는 게 뭐냐면 제가 수영 진짜 싫어했거든요. 좋다고 하니까 하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한 바퀴 하고 두 바퀴 하면 이제 숨차갖고 싫고. 근데 지인이 한강 수영 있는데 가자. 그러니까 목표가 딱 생기니까 그때부터 레슨 안 가. 혼자 가가지고 1시간 동안 하는데 오케이. 오늘 5바퀴. 오케이. 그 다음 6바퀴 오케이. 한강 딱 끝나고 오니까 너무 뿌듯해. 내가 너무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와 이게 도장 깨기 같은 그런. 그렇죠.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게임하는 건가? 미션 클리어. 그렇죠. 우리 그 장면 하나 보겠다고 밤새 게임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게임적 세팅, 게임적 상황이 있는 거예요.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저희 인지심리학자는 피드백이라고 부르죠. 그 게임할 때 누구도 저한테 돈 주지 않았어요. 먹을 거 주지 않았죠. 그러니까 보상과 처벌이 없는데 그냥 계속 피드백을 받으면 뇌가 이 행동은 내가 그냥 노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 이 행동의 주체이고 주인공이야. 그래서 더 경쟁하고 싶고 더 성취하고 싶고 더 목표 지점으로 가고 싶어.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게임이에요. 그래서 게임에서 피드백을 빼잖아요. 그게 노동이고요. 노동에 피드백을 붙이잖아요. 그럼 그게 게임이에요.
똑같이 내가 노동을 하는 건 노동인데 거기서 내가 수영해서 이걸 달성하는 거야. 그럼 스포츠가 되는 것처럼. 그렇죠. 약간 그런 개념이겠네요. 네네네. 아, 이런 걸 약간 이용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운동할 수 있게 하고 도시에서도 약간 이런 개인의 시선이 아니라 시나 정책적인 관점에서도 뭔가 이런 것들을 도시에 이렇게 적용해서 활발하게 뭔가를 그럼. 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보니까 도시는 오히려 그런 게임적인 요소를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죠. 대평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저기까지 간들, 저기서 여기까지 간들, 그게 큰 의미가 부여하기가 힘들어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내가 지금 만약에 한남대교에 있는데, 오늘 미션은 광화문까지 가서 뭐 하는 거야. 이러면 뇌가 갑자기 광화문이 의미 있는 그런 공간이 되죠. 그런데 갑자기 옆에 있는 애는 창덕궁까지 가서 또 뭐 했는데 그럼 창덕궁도 미션이야? 그럼 또 그걸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도시는 지형 지물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이 의미나 테마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나를 더 피드백을 셀프로 주기, 스스로 발전해서 주는 데 굉장히 적합한 공간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도시를 설계하거나 도시를 운영하는 쪽에서 네. 그런 피드백을 주면 네. 마치 거대한 하나의 게임 세계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러니까 피드백에 약간의 물질적 보상이 들어가면 의미가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강력해져요. 훨씬 강력해져요. 우리 운동 같은 것도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해가지고 내가 그 서울시 앱 중에 손목닥터 9988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거를 통해서 어느 일정한 목표에 달성했을 때 보상이 주어져요. 근데 사실 그 보상이 제가 앱을 깔아봤더니 크지 않아요. 8,000보 걸었더니 200포인트. 200원이야. 200원 저기 구석에 박혀있으면 나 안 줬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거 주시려고 8,000보를 걸어? 아이, 그걸 누가 하겠어? 라고 하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보세요. 제가 만약에 200원이 아니라 2만 원을 드리는데 제가 푹 하고 던졌어요. 그러면 뭐 있던 놈이 다 있어라고 뭐야 하시겠죠. 심리학자들이 근데 이렇게 푹 하고 던지는 돈을 얼마까지 안 받느냐 봤더니 심지어 그 사람의 월급의 절반이 되는 돈인데 안 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그 돈이 어디서 왔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의미를. 그런데 그 200포인트는 내가 무려 8,000보를 걸어서 만든 200포인트예요. 피땀 눈물. 그렇죠. 그래서 그건 돈의 사이즈가 아니라 돈의 가치가 다른 겁니다. 돈의 물리적 가치가 다른 게 아니라 의미적 가치가 다르거든요. 되게 재밌는 건 만약에 8,000보 걸었는데 200만 원 준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또 엄청 큰 돈이죠. 엄청 큰 돈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날 줄여서 20만 원을 줄이면 8,000보 안 걸어요. 기분 나쁘네. 그렇죠. 벌써 기분 나쁘네. 그렇죠. 이게 그 유명한 인지부조화예요. 나의 의미 있는 행동은 오히려 그렇게 큰 돈이면 이상해진다는 거죠. 훼손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운동을 해서 가지고 있는 이런 포인트는 나중에 가장 건전하게 사용되더라. 아, 그걸 가지고 뻘짓은 안 한다? 가장 건전하게 사용되더라. 그래서 사실 이게 저도 알려줬으면 좋겠는 게 손목닥터 9988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약간 터널 증후군 이렇게 손목 안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 전 당연히 그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야, 진짜 저는 꿈에도 생각 아니, 못했어요. 서울시는 왜 몸 중에 손목에 집중을 했을까?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스마트워치. 아마 여기 모르신 분들 많이 있었을걸요? 자, 그럼 왜 9988인 줄 아세요? 교수님? 왜 9988인 줄 아세요? 까먹었다. 들었는데. 왜냐면 저희 팀에 다 다운로드 받을 게 있어요. 99세까지 88. 아, 맞아. 99세까지 88할 때. 나 100살까지. 근데 이건 틀렸어요. 왜냐면 지금 120, 130, 140 막 가고 있기 때문에 바꿔주십시오. 130, 120. 130까지. 120 뭐예요? 그러니까 130까지 살고 120까지 건강하게 살고. 88 이거 안 돼. 약간 보람상 상조회사 전화번호 하듯이 그렇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오늘 교수님하고 어떻게 하면 도시가 더 건강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도시 그리고 그중에서도 한국을 대표하는 서울이 재밌고 즐겁다라고 우리를 긍정적으로 착각할 수 있는 좋은 피드백을 많이 주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잡담의 미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